네, 안녕하십니까. 꼬벨람 TV의 김현태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후암동에 있는 그 신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건축주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좀 공개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남겨놓고, 다른 건축주들 또는 신축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따로 찍어서 이렇게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신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니고 저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신축하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특히 이렇게 작은 현장, 꼬마 빌딩 같은 현장들은 더더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웬만하면 신축은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진짜 10억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 주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장 오늘도 사례도 그랬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거든요. 뭐 그전에는 땅을 소싱하는 것도 문제고, 여기 이 현장도 이제 땅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이제 설계사 또 선정하시고, 그다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시공사 선정하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면 종건이라고 하죠. 종합건설사를 선정할 때 이제 팀은 사실 단장, 총괄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이제 소장, 이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이제 소장입니다. 그리고 공무라고 해서 이제 자금 집행을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총괄을 좀 하는 편이고, 단장이 소장과 공무가 이제 돈을 지급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청구하고, 이제 이렇게 합을 맞춰서 이 세 명이 되는. 근데 좀 작은 회사 같으면 이 세 명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고, 또는 그게 대표가 하게 돼서 조금 일이 잘 안 돌아가는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고, 그 투입되는 인력들의 경력이 몇 년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이 현장, 이 회사에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근속 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근속 연수를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정성적으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소장님과 공무와 단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건물뿐만 아니라 큰 건물도 하자가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자 이행증권을 반드시 시공사랑, 받을 수 있는 시공사랑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는데, 뭐 추가 공사비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라 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공사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이 사례도 이제 뭐 5층짜리이기 때문에 뭐 한 8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지금 1년 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공사비가 반드시 추가될 수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자재 인건비가 상승해서가 아니라 추가 공사비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했을 때는 감안하고 예산을 조금 넉넉히 20% 정도는 잡아 놓는 게 건축주의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줄 수도, 사정들을 들어보면 다 또 공사비 증액되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싸우면 이제 괜히 뒤통수 맞은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추가 공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그 대부분이 이제 공사비 견적을 받고 비교 견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 견적 할 때도 사실은 그 공사하시는 쪽이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업자다 보니까 건축주가 상당히 약자고 속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비교 견적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좀 투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금액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그 항목들이 꼼꼼히 다 포함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서 다 들어갔는지 항목이, 그리고 그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지 이런 것도 잘 먼저 챙겨보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싼 걸 고르는 건축주도 실패를 하겠지만, 뭐 아래 위를 빼고 중간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는 항목들을 다 꼼꼼히 그 밸런스가 다 맞고 금액도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체 상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사가 지체되면 그에 대한 보상, 배상을 하는 지체 상금 조항이라든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증권을 끊을 수 있거나 돈으로 줄 수 있는, 디파짓 할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모든 거를 총괄하는 게 CM입니다. 그 컨스트럭션 매니저먼트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공사를 선정할 때부터 공사비를 비교하고 공사 계획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할지를 사실은 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은 다른 현장하고
작은 현장은 비슷하니까 그냥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사 계획을 우리 현장에 맞춰 갖고 사전 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짜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CM에서 같이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공 능력, 그러니까 본건하고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CM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CM 서비스를 작은 현장일수록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CM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안 할 수 없는지,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건축주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계속 이걸 할 게 아니고, 건축주들은 이런 꼬마 빌딩을 한 번 정도 짓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막 공부를 다 해서 하기보다는 금액을 주더라도 CM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신축은 지금은 어차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지 않고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어차피 작은 현장보다는 큰 현장에서 좋은 시공사를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 빌딩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 빌딩, 중형 빌딩이 가장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뭐 여유가 있다면 더 좋은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주를 실제 만나서, 건축주를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5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뒤에 제가 오늘 현장 갔다 왔던 현장도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들어가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네, 여기가 이제 화장실 좀 엘리베이터실이 보이는데, 네네. 한 번 더 올라가셔서, 건물은 다 근생으로 네, 오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2층인가요? 우리 도면상은 네네. 저가 지하이죠. 네. 주차는 주차 대수는 없고, 두 주차를 대, 안 해도 두 대. 그래서 지하 쪽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돌아가면 네. 주차 엘리베이터 입구가 있어요. 네. 지금 요 상태가 이제 골조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한 개층 남아 있는. 이게 좀 난공사님 네.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 이건 대지가 몇 평이었던가요? 이제 대지가 한 50평 후반이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무님 공사 팀들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지금 반장님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공사 타설인가요? 일정이? 이번 주 수요일이요? 내일. 내일. 네, 내일 마지막 이제 배선하고 한번 라인 정리를 체크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최종 라인 정리 다 되는지 네네.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되겠죠? 올 겨울이 네. 많이 추워서 네. 외부 공사 관련된 속도가 좀 여의치 않을 건데, 어쨌든 목표는 4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이 현장의 여건이 지금 여기 지금 앞에서 크레인을 대고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또 자재 반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속도가 많이 느려. 떨어지고요. 네. 향후에도 어려울. 안전에 대한 거 보시면 이제 시스템 비계로 해서 분진망가 돌려놨는데, 네네. 건물하고 이격거리 너무 짧고. 도로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반입이 네네. 쉽지 않은. 도로도 좀 넓은 게 확실히 좀 편하겠네요. 그쵸. 공사하기가. 그래서 아마 어려움은 좀 겪고, 땅에 대한 불량, 그것이 근원적으로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런 데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도 좀 길게 했지만 예. 뭐 소형 건축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 근처에도 지금 멈춘 현장들이 12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축주조차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